그대에게 꽂혔나봐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영호의 만사행통 최영훈입니다. 어젯밤 MBC가 시청률 경쟁에서 꼴찌입니다. 그런데 모처럼 어느 한 프로가 17.2%의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인기 드라마도 그런 시청률을 잘 보이지 못하는 현실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프로그램인지.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굉장히 편향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를 많이 하는 엉터리 프로그램입니다. 이 엉터리 프로그램 서울의 소리라는 유튜브 방송에게서 입수한 대가를 지불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짐작은 갑니다. 그 김건희 씨 52차례 누적시간 7시간 45분을 몰래 녹음을 했습니다. 이명수라고 하는 장기표 선생이 인간 쓰레기라고 표현한 그자는 김건희의 모친이 수사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을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환심을 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를 속여서 몰래 52차례나 녹음을 했습니다. 두 차례 만나 밥도 먹었다고 합니다. 기자가 아닙니다.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재윤리가 적용될 필요도 없고 아마 카메라 들고 다니는 자 같은데 기자가 아닌 기자일 수 없는 자가 사술로 김건희를 속여 녹음한 내용을 공영방송이라고는 MBC가 마구 틀려고 하다가 김건희 씨 측이 서울서부지원에 지법에 방송권이 가처분 신청을 내자 재판부가 그래도 현명하게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 언론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방송을 하라고 해서 김 빠진 사이다가 됐습니다. 어제 들어보니 MBC가 바람을 잡던 것과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마치 태산명동 서일필 여러분 아시죠? 한자로 쓰기면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태산을 울리듯이 큰 소리를 치고 바람을 잡더니 겨우 새양자 한 마리 나타났어요. 짹짹거리는 그런 한심한 방송을 하고 고민쟁이가 하는 한심한 초선 배지, 이 배지가 본방사수 어쩌고 하며 멍청한 멘트를 날렸죠. 아마 고민정은 본방사수를 하고 기가 막혔을 겁니다. 야, 저 MBC라고 하는 한심한 방송, 고민정 입에서 아마 그런 소리가 튀어나왔을 거로 보지 않아도 저는 비디오처럼 알 수 있습니다. 고민정뿐만 아닙니다. 뭔가를 기대했던 조국이나 김어준이나 이런 양아치들 다들 경악했을 겁니다. 어떻게 MBC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한심하기 이럴 때 없는가. 코드 맞는 유건인가 하는 시는 실망이 기운 나머지 M병신 육갑 뜬다 M병신 비슷한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남겼더군요. 박승재, 그전 최승호 이 두 명이 MBC라는 방송을 완전히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특히 최승호 PD 출신이죠. 언론노조 이 최승호라는 자는 인민위원회 비슷한 기구를 만들어 피의 숙청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문초를 하고 망신을 주고 해서 그 전 사장 때 잘 나갔던 간부들 수십 명을 쫓아냈습니다. 나가지 않고 버티는 자는 노조원들이 몰려가 망신을 주고 온갖 협잡과 지랄을 다해서 피해 숙청을 했죠. 그리고는 좌파들로 MBC를 장악하고 그 결과는 시청률 하락, 광고 수익 하락 이런 참혹한 결과를 빚었습니다. 박승재 보도국장 때 조국이 때문에 광화문과 서초동이 양갈래로 나뉘었을 때 서초동에 100만 인파가 모였다고 보도국장이라는 자가 허무맹랑한 소리를 했습니다. 겨우 10만에서 20만 정도 모인 인파를 가지고 열배를 부풀리는 그런 짓을 한 자가 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짓이 스트레이트인지 뭔지 엉터리 방송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방송한 결과는 참혹하게 이럴 때입니다. MBC는 야통정규가 이루어지니 반드시 민영화시켜 간판을 내려야 합니다. 사명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MBC의 무슨 방송진흥인지 하는 그런 요상한 명칭, 이 명칭이 아마 대주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MBC는 반드시 반공영, 반민영의 이 기이한 형태에서 민영화를 완전히 확실하게 시켜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잠깐만 바뀌면 창 쪽에 물 먹고 가 있던 사람들이 창가 쪽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서 정권 교체, 보수, 우파에서 진보 좌파로 바뀌면 또 우르르 그 자들이 득세하고 엉터리 짓을 완전히 중단할 수 있도록 MBC는 민영화해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한편으로는 철이 없고 거친 발언을 이따금 하더군요. 그러나 또 때로는 거침없이 시원시원하게 사이다 발언도 하는 걸 봤습니다. 이명순가 하는 쓰레기가 사술로 쏘겠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엉터리한테 6개월 넘게 52번씩이나 통화를 하는지 저는 잘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쏘인 놈이 더 나쁜 놈이죠. 김건희가 당한 피해자인데 좀 더 정신을 차리기를 당부하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조용히 소리 없이 용각산처럼 지내고
정말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소리나지 않게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봉사하며 남은 52일을 조신하게 지내기를 저는 당부드립니다. 김건희와 이명순 간의 세계의 대화 가운데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조국 수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국 사태의 본질을 이해찬과 문재인이 힘구리겠다는 여권 내부 암투설이 지금 시중에 파다합니다. 결국 누가 승리했을 거예요? 이해찬이 승리를 했죠. 그래서 문재인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하고 여야 가리지 말고 그 악을 척결을 하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엉터리 짓을 하고 윤석열이 쫓겨난 뒤 추미애가 인사전행을 하고 또 박범계가 그 뒤를 이어 더욱더 엉터리 인사를 하는 바람에 검찰은 완전히 친정부 애완견들로 수뇌부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 악을 한 명도 못 잡아넣었습니다. 친정부 권력인자 중에 구속이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상적이 버티다 문재인 딸 사위를 돌봐준 공로로 중소기업관리공단 이사장을 거쳐 그 문제만 한 인간이 공천을 받아 빠치까지 달았습니다. 1년 넘게 검찰은 못 본 체 하다 워낙 이론이 나쁘니 수사를 안 할 수 없고 결국 불구속 상태 재판을 받다가 전주지법의 소식 있는 부장판사에 의해 6년 징역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겨우 뒤늦게 사법정의가 실현되는데 그게 이리까지 한 부장판사의 노고가 힘들게 이자가 변호사를 바꾸면서 선고 하루 전날까지 변호사를 바꾸어서 또 연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과 선고일 10여일 뒤에 이 판사는 다른 곳으로 전보 발령이 날 예정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사법부를 삼권분리의 원칙을 허물고 코드 맞는 인사들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 자격이 없는 자들을 경력도 일치하고 실력도 없는 자들을 대거 꾸려넣어 선출된 권력이 사법권까지 장악하는 그래서 유사 독재로 가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 운운하면서 검찰 개혁하고 공수처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전대미문의 귀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하는 짓을 보십시오. 통신사찰, 아니 정치사찰입니다. 이건 그런 짓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마치 잘했다는 듯이 고기를 빳빳이 쳐들고 김진욱인가 하는 자는 공수처장 자격이 있습니다. 여몽가 하는 차장, 1인자 2인자가 똑같이 판사 조금 하다가 변호사를 한 자들 기껏 김준익이는 특검에 파견 가 있는 2달 그것도 꼴랑 수사라고 수사 경기라고 자랑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토가 나올 지경입니다. 문재인 아무리 조국이 그런 엉터리 검찰 기관을 갖고 오더라도 이런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어야지. 그걸 어떻게 그대로 뜰컥대 제가 해서 대한민국 수사 시스템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검찰, 경찰, 과학수사를 할 역량이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공수처는 윤수청 그것도 제대로 못해서 구속영장을 2번 신청했는데 다 기각이 됐습니다. 윤석열을 잡아 넣으려고 고발 사주 그 엉터리 수사 그 엉터리 수사 외에 한 게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희연 기소한 것 그것도 다른 쪽에서 고소를 받아서 수사를 해서 송치를 해서 겨우 낑낑거리다가 기소한 게 유일한 업적입니다. 업적이랄 것도 없죠. 공수처는 정권이 교체되면 반드시 제일 먼저 문패를 내야 됩니다. 이런 엉터리 기관을 존속하면서 한 해에 100몇십억의 세금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수사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것만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입니다. FBI와 같이 검찰과 경찰이 유능한 수사 인력들을 한데 모아 수사를 맡기고 나머지 지방경찰들이 가벼운 수사 이런 것들을 하든지 수사 시스템은 완전히 재조사나 뜯어고치십시오. 윤석열이든 안철수든 2사람이 단일을 해서 단일해서 룰을 잘 맞추어서 그 단일한 결과 승리한 사람은 상부대선에서 정권교체의 선봉에 서고 패배한 사람도 성심성의 걷도와 정권교체를 그 사람에게도 더욱 큰 기회가 올 것입니다. 정치적 입지도 더 단단해질 겁니다. 4.7 서울시장 재보선 때와처럼 윤석열과 안철수와 윤석열 2사람은 페어플레이를 하다 설 연휴 저는 대리인들이 단일 협상에 반드시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2사람이 만나 끝장 토론하고 협상과 결단을 통해 한 사람이 여론조사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서로 합의한 그 룰에 따라 단일화 승부를 벌여 이기는 사람 깨끗하게 지는 사람은 깨끗하게 양보를 할 아름다운 경쟁을 해주기를 2사람에게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가 주필린 자일보는 하고 놀랐습니다. 김건희 녹취록 역풍 친문이 친문으로 왔다고 합니다. 지금 친문 사이트인 여성들이 많이 가는 사이트 상하차 사이트도 있고 뭐 또 레드뭐 어쩌고 하는 사이트도 있는데 그들이 아마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라고 하긴 한데 조선일보 내에서 대기문으로 유명한 여기자가 글을 올려 윤석열이 문재인을 돕기 위해서 조국을 쳤다 뭐 이런 글을 올리자 윤석열의 좋은 점 계란말이 하는 장면 양견 유기견을 돌보는 장면 이런 윤석열 미담들이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습니다. 2030 이대남, 이대남은 이미 윤석열 쪽으로 왔고 이대녀까지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참 운도 좋은 분입니다. 3월 9일 대선이 불과 5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철성인데 야권 단일화, 야권이 뭉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자는 야통 정규를 부르짖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우리 후손들이 대대손손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을 활력을 되살리고, 그리고 양아치 운동권 세력들이 망가뜨려 놓은 나라의 깃을 바로 세우고 이들이 뒤흔들어 놓은 나라의 기강 바로 잡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앞날이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